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19일 아침 시황하겠습니다. 연휴로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되네요. 이 연휴 기간 중요했던 것은 미국 시장의 흐름이었고요. 미국 시장은 사실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은 큰 변화 없었던 3일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FMC 회의가 있었죠. 17일, 18일 회의가 있었고 오늘 새벽에 금리 결정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0.25 아니면 빅컷인 0.5 두 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한때는 0.5를 하면은 경기 침체 이래가지고 시장 하루 뺐었고요. 또 0.5를 하면은 더 좋다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연준이 금리 인할 때 시장의 관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요게 포인트였죠. 연준은 일단 물가를 잡았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0.25를 하지 않고 0.5를 한 것은 그러니까 경제 침체 우려를 선제 대응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실 의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선제 대응한다 이런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밀려버렸습니다. 막판으로 가면서 밀려서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에서는 다시 오르고 있지만 다시 시장을 재해석을 하겠죠. 왜냐하면 0.5%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연준이 그냥 0.5%하고 0.25씩 한다 이런 분위기를 줬어야 되는데, 제롬 파월은 약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정책 결정문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2%로 향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물가 안정과 고용이 두 목표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가 금리 인하는 서두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묘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일단 금리 인하는 했지만 경기 침체는 아니고 선제 대응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후 금리 인하는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굳이 하지 말아야 될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갈짓자가 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해서 뭐냐면 금리는 인하 시기로 간 거고, 저는 제롬 파월이 정치적 선택을 한 거다. 제가 정치 선택을 할 거란 얘기를 여러 번 했었잖아요. 어차피 트럼프 쪽으로는 가봐야 이제는 연준 의장을 못하니까. 연준 의장은 종신직이면 종신직. 그래서 옛날 옐런 그리스파는 4년 단위로 20년을 했어요. 이 사람도 지금 8년째 하고 있잖아요. 8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2년 지나면은 이제 내려놔야 돼요. 내년 지나면. 그러니까 더 하고 싶다면 누군가의 줄을 서야 되는데 아주 정치적 성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현 정부를 지지하기 위해서 0.5% 한 게 아니냐라는 게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침체 우려가를 선제 대응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 별게 다 있지만, 제가 볼 때는 0.25를 하는 게 제일 좋았죠. 근데 0.5가 일단 했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해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해서 3.5까지는 금리 정상을 하겠다 이런 발언만 했어도 되죠. 경제는 문제가 없지만 금리가 너무 고금리라 향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추세적으로 금리를 3.5까지 내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야 되는데 뚱딴지 같은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미국 시장 오늘 상승으로 끌고 가지 못했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금리 인하는 시작됐다라는 것만큼, 그리고 4년 반 만에 금리는 내렸다라는 거. 미국이 금리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를 안 내릴 수가 없죠.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는 금리 차가 2%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1.5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우리는 아직도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요 이러면 할 말이 없죠. 특히 한국은행 항상 얘기하는 게 가계부채, 대출, 집값 상승하는데 이거 걱정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어차피 집값은 올라요. 왜냐면 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한 4년에서 5년 정도 없다죠. 그린벨트 풀어도 10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도권만 오르고 다른 지역은 다 못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값이 올라가지고 대출을 해도 예전 대출보다 금액이 커져서 대출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비둬야 되는 거죠. 자꾸 그걸 가지고 크레임을 걸어서 금리를 안 내린다? 내수가 싹 다 죽죠. 내수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 보는지 모르겠지만 김밥 천국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 닫는 집이 이렇게 많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그
저기 임금이 올라갔죠.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서민을 대표하는 식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뭐냐면 그럼 내수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해석도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1.9%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은 올랐죠. 애플은 1.8% 올랐고 엔비디아 1.9% 내렸습니다. 그래서 3조 달러 둘 다 3조 달러 때잖아요. 두 종목이 서로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뭐 다 나스닥에 큰 영향을 안 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시장을 흔드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고 유가는 금리 내렸지만 변화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나스닥과 다우를 차트를 보시면요. 다우는 1, 2, 3요. 와, 주봉상으로 또 세 번째 봉을 쳤네요. 일봉상으로는 돌파가 됐고요. 일봉상으로는 좀 달라요. 네, 근거리에 대해서는 아직 아니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44,000 정도까지는 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지금 뭐 추세선 벗겨나서 더 갈까 말았다요. 오늘 1.1% 올랐었어요. 0.4% 빠졌다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빠진 거예요. 마지막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를 좀 보시면은, 네, 엔비디아는 또 가다 말았네요. 그렇죠? 1% 올랐었네. 1.8% 올랐다가 밀린 거네요. 네,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유가를 좀 볼까요? 국제유가는 70불 정도, 서부 텍사스 중진류 기준으로 70불 정도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70불. 요 며칠 계속 올랐죠? 네, 계속 올랐습니다. 이 허리케인 상륙했다 해가지고 오른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장에 개장을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서 64,000원. 64,000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살려내느냐 못 살려내냐. 이 주말에 KB증권에서나 몇 개 증권사는 삼성전자 목표치를 하향시켰어요. KB증권 같은 경우는 26% 정도를 하향시켜서 95,000원을 제시하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하락을 뭐 경기 침체 여파, HBM 뭐 납품 우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상속세 문제입니다. 상속세 문제. 상속세 문제가 아직도 2년 남았죠. 제가 볼 때는 2년 정도는 더 계속 조그만 어떤 박스권 파동을 계속 이루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일단 그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HBM3 납품은 결정 났잖아요. 났습니다. 뭐 트렌드포스라는 그 대만의 시장 조사 업체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거의 맞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더 빠지는 이유는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나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번에 들어올 때 엄청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손절 물량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난번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거기에다 내일도 일본이 BOJ 회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파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지금 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인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죠. 다만 이제 이 삼성전자가 아직 외국인 지분율이 제법 돼요. 얼마나 되냐면요. 이거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 지분율이 55% 넘어요. 54.9%네요. 56.4까지 갔다가 지금 좀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팔았지만 그래도 55% 근처에 있다라는 것만큼은 사실이고요. 얼마 전에 모건스테인리에서 AI 고점론을 형성하면서 그때부터 삼성전자 좀 많이 밀렸던 그런 흐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수익률이 러시아보다도 못하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올해 1월달 한번 가보시면 올해 1월달이 여기에요. 그렇죠? 1월 2일 최저점. 그러니까 1월 대비로 보면요, 얼마 전 1월 저점까지 깨졌다가 올라왔고요. 지금 그 근처예요. 그러니까 오른 게 없는 거예요. 국내장도 오른 게 없는 상태인데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3%, 코스닥이 뭐 마이너스 15%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장에서는 요즘 그 나오는 게 금투세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금투세를 피하기 위해서 대탈출이 뭐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하고 30억 자산가들은 국내 주식 투자 안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금투세 도입되면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500조 정도 이탈을 뭐 전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금투세를 어떻게 할지 봐야 돼요. 시장에서는 지금 24일 날 이번 주 주말인 것 같죠? 24일인가요? 예, 그때 그 어떤 결론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유예를 할 거냐, 폐지할 거냐. 막 유예 쪽으로 까다가 다음 주래요. 다음 주 화요일 유예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금투세를 계속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이 좀 어려울 수 있죠. 차라리 좀 최소한 유예를 해야 되고 아니면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금투세를 물리는 데 있어서 그 금액 소득 구간이라든가 뭐 이 구간을 크게 잡아주는 방법밖에 없겠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